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살면서 목표 세우신 적 있나요? 네. 주로 어떤 목표를 세우시죠? 운동하는 거요. 운동, 그리고 뱃살 빼는 거요. 뱃살 빼는 거, 다이어트. 네. 우린 건강을 위해서 이런 목표들을 많이 세우죠. 네. 그게 실천하기가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렵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사실은 익숙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 새로운 습관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익숙함, 편안함 이런 쾌적함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뇌가 거부한다는 얘기죠. 이게 본성이니까, 편안함이 본성이니까요. 네. 미국의 포브스 조사에 따르면요,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의 한 40% 정도가 새해에 목표를 세운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들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되겠죠. 얼마 안 되죠. 불과 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2%가 목표를 세우고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새해 목표를 세운 사람들 중에서 2월 중순 되면, 그러니까 2월 중순이면 한 45일이죠. 네. 이 정도 되면은 무려 80%가 목표를 그만둬 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표는 어렵다, 쉽다? 어렵다. 그러니까 운동이란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어렵죠. 네. 이게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가 못한답니다. 운동 못한다. 두 번째는 안 한다. 자, 왜 못할까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네. 그런데 이건 핑계거리란 얘기죠. 네. 우리 뇌는 사실 핑계 대는데 고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안 한다 했는데 왜 안 하죠? 왜 안 하죠? 하기 싫어서요. 하기 싫어서. 네. 더 쉽게 말하면 게을러서입니다. 네, 맞아요. 네. 우리 뇌는요, 사실은 핑계의 고수고 게으름 그 자체가 우리 뇌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뇌가 거부해서 평생 운동을 지속한다는 것이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건 알죠. 네, 네. 그런데 운동이 안 되니까 뭘 받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오히려 운동 안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얘기죠. 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저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우리 삶의 문제가 몸을 움직이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건데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네, 네. 일반적으로요, 현대인들이 평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관심 갖는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생각하세요? 건강. 건강. 아닐까요? 또요. 건강, 필요해요. 돈. 네, 그렇죠. 건강, 돈.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 두 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돈은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미리 저축해서 모아놓을 수 있죠. 그런데 건강은 그게 안 되거든요. 물론 건강 저축도 어느 정도는 되지만은 그러나 평생 건강은 저축할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이건 미리 해둘 수 없다. 다시 말해 저장해놓고 저축해놓을 수 없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아시겠지만 잠입니다. 잠 미리 자둘 수 없죠. 네. 적당하게 자야죠. 그리고 먹는 것입니다. 미리 먹어둘 수 없죠. 네. 네. 그리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운동도 미리 다 해놔버릴 수 없잖아요. 네, 네. 한 달치 운동을 미리 해놓을 수가 없잖아요. 5년치 먹을 것은 돈은 저축해놓을 수 있지만 한 달치 운동을 해놓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잠과 먹는 것과 이 운동은 한꺼번에 저축할 수 없고 미리 해둘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네. 어떻게 해요? 규칙적으로. 네. 언제까지요? 평생토록.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맞아요. 운동을 잘 규칙적으로 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렇지 못할 상황이 생기면 또 못하죠. 그래서 뭐래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이렇게 우리는 운동을 평생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서 이게 못해서 잘하다가도 늘 깨지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악순환이 지속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한번 제안을 해보고자 하는 건데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발상의 대전환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운동이 너무 힘들면 평생 할 수 없으면 차라리 운동하지 말자. 그리고 운동 대신 활동하자. 운동도 움직이는 것이고 활동도 움직이는 것이죠. 네. 결국은 우리가 건강하자는 얘기는요, 더 많이 움직여서 몸에 체열을 나게 하고 과잉된 에너지, 칼로리를 소모하자고 하는 얘기인데 결국은 운동이든 활동이든 목표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혀 운동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운동하는 게 좀 거추장스럽고 어렵다면은 여기 계속 목표 세우고 또 안 되면은 스트레스 받고 이 반복하지 말고 차라리 나 운동 안 하겠다. 그 대신 활동을 강화하자.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네, 움직임의 뇌과학이라는 책을 쓴 영국의 캐럴라인 윌리엄스는요. 이분은 과학 칼럼니스트인데 요즘 현대인들은 50년 전에 비해서 무려 30% 정도 몸을 덜 쓴다. 그러니까 덜 움직인다고 주장합니다. 기술이 발전했죠. 그래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오히려 우리의 IQ를 저하시킨다. 그리고 일상의 많은 문제들, 그러니까 정신질환이라든지 또는 뭐 좋지 않은 행동들을 더 증가하게 만든다.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는 일단 밖으로 나가자. 나가면 해결된다. 나가서 움직이자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나가서 운동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이제 나가서 운동도 좋지만 운동이 안 되면 활동하자는 얘기죠. 활동을 더 강화하자는 얘기죠. 집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생의 이 많은 문제들을 더 움직여서 해결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더 스마트하게요. 요즘 일본에서 하면서 운동법이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하면서 운동법. 좀 빠르시네요. 하면서 운동법은 일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단 움직이는 동작을 살짝 끼워 넣어서 우리 뇌가 쉽게 알아채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걸 습관화하자. 어떤 의미에서 활동을 좀 강화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 일본 사회에서는요, 이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기업에서 후원하기도 하고 직장의 동호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관련 책들이 막 발행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움직이는 것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그리고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면은요, 일상 자체가 스마트해지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우리 활동하는 시간 중간중간에 동작을 한번 끼워 넣는 것입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요. 바로 팍 일어나지 말고 그냥 침대에 누운 상태로 온몸 스트레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손을 잡고 손을 돌리기만 하는 거예요. 손 관절을, 양쪽 관절을 좀 돌려주면은요, 전문가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 관절 한번 돌리는 것이 몸에 기적적으로 좋은 효과를 준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천천히 팍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일어나서 이제 의자라든지 소파에 앉게 되죠. 자, 의자에 앉게 되면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엉덩이를 쑥 집어넣고 의자에 앉아서 양 다리를 올려서 쭉 뻗고 10초 있는 거죠. 10초 정도. 예, 스트레칭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루 종일 의자에 앉을 기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의자에 앉을 때마다 만약에 이렇게 10초 정도 버티는 스트레칭을 해본다면요, 이게 습관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칫솔질 할 때 그냥 칫솔질 하지 말고 미니 스쿼트 이렇게 칫솔질 하면서요, 이렇게. 저 잘하죠? 예. 이런 상태로 허벅지 근육을 얼마든지 강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집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거지 하세요? 네. 설거지 할 때도 그냥 서서 하지 말고요. 양 발을 옆으로 벌렸다가 내렸다가 양쪽을 반갈라 가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도 발을 쭉 뻗는 거죠. 그러면 뒤태가 아주 좋아진다고 합니다.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 이불 터는 거 있죠. 청소할 때 이불 터는 것은 이게 어깨 건강에, 관절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50견 예방에 이만한 게 없다고들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혹시 마른 빨래 계세요? 빨래 갤 때도 양 다리를 쭉 옆으로 뻗고 그 안에 빨랫감들을 넣는 거죠. 그리고 빨래를 개게 되면은 다리 스트레칭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움직여서 건강해져야 된다. 설거지할 때도 움직일 수 있고 청소할 때도 움직일 수 있고 빨래 갤 때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설거지, 빨래 개는 거 이거 다 움직임이죠. 건강에 좋죠. 그럼 누가 해야 될까요? 남편이요. 남편을 많이 생각하시네요. 예. 누구든지 자신이 내가 빨래 개겠다, 내가 청소하겠다, 내가 설거지하겠다. 아마 부부 사이도 가족 관계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은요, 이제 밖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밖으로 나가면은요, 우리 신호등 기다리는 경우 많죠. 걸어 다닐 때. 신호등 기다릴 때, 지하철 기다릴 때 가만히 계시지 말고 까치발 올리는 것. 예. 그러니까 뒤꿈치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송혜 선생님이 이 방법을 많이 쓰시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웬만하면 앉지 말고 서서요.
서 있으면은 균형 감각도 증가되고요. 그리고 다리 근육도 좋아지고. 그리고 케겔운동 아시죠? 케겔운동. 네네. 케겔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가는 곳에 그게 뭐 회사든 아니면 찾아가는 곳이든 건물 보기만 하면은 건물에 계단이 일반적으로 있으니까요. 계단 오르기. 계단 오르기. 뭐 적당한 정도 20층 건물 같으면은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정도만큼 올라가고 그 다음 조금씩 올려가면 좋겠죠. 그리고 직장인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갈 때 다른 층 화장실 사용하기. 네. 그리고 점심 때 맛집 찾아 조금 멀리 걸어갔다 오기.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면은 일상 활동이 훨씬 강화된다는 얘기죠. 네. 이게 습관, 우리 뇌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습관을 만들면 되니까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일상 활동을 하면서 이 움직이는 동작들을 하나하나 끼워 넣을 수 있는 방법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TV 볼 때도 그냥 보는 것보다 아령하면서 볼 수 있죠. 그리고 통화하면서 우리 통화 많이 하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전화 많이 하죠. 앉아서 전화하지 마시고요. 의자에 앉아서 있는 것. 이 의자병처럼 무서운 게 없다고 WHO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경고했거든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통화하는 거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죠. 메이오 클리닉의 교수이죠. 아주 유명한 제임스 레빈 박사는요. 적게 움직이면 많이 잃는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의자병, 그러니까 좌식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 아닌 활동, 비운동성 활동을 제안합니다. 비운동성 활동은 니트 들어보셨어요? 네. 예, NEAT죠. 니트는 Non-Exercise, 운동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런데 활동이다. 액티비티. 그래서 열을 발생한다. 더모지니시스. 이 더모제니시스가 열을 발생한다. 체열을 발생한다는 뜻이죠. 열이 발생하면은 칼로리가 소모되고 그리고 면역력이 증가되니까요. 자, Non-Exercise Activity Thermogenesis 발음 되나요? 네. 네. 바로 비운동성 활동을 통해서 뭘 하자? 움직임을 증가시켜서 스스로 열을 발생하게 하고 아주 건강하고 멋진 몸매를 유지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몸을 더 쓰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활동을 늘리자. 아주 빠릿빠릿하게 활동하자. 활기차게 활동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제임스 레빈 박사는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몸을 구부린다든지 몸을 쭉 편다든지 그리고 몸을 도는 것 이런 행동만 해도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레빈 박사는 매 시간 10분 정도 니트하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10분 정도 니트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활기차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 이걸 우리가 빠릿빠릿하다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사는 사람과 굶뜬 사람의 차이를 칼로리를 비교해 봤더니 놀랍게도 무려 400칼로리 차이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빠릿빠릿한 사람이 400칼로리를 더 소모한다는 얘기죠. 그냥 400칼로리 하면은 좀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을 위해서요. 400칼로리면 헬스클럽에 가서 30분을 힘차게 최소한 뛰어야 소모될 수 있는 에너지 소모량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움직임의 마술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요. 활동을 어떻게 하자? 활동을 빠릿빠릿하게 활동을 늘리자. 활기차게 활동하자. 그러면 움직임이 늘어나죠. 네. 움직임의 마술이 일어난다. 움직임의 마술이 일어난다. 이 움직임의 마술은 우리 일상을 기적적으로 만든다. 일상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몸매가 좋아지고 일의 생산성도 올라가는 일석삼조 효과가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오늘은 내가 하는 일상생활을 살짝 비틀어서 그러니까 활동 중에 작은 움직임이나 동작들을 살짝 끼워 넣어서 우리 뇌가 반발하지 못하도록 그런 상태에서 움직임의 마술을 한번 이용해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움직임의 마술을 직접 겪어보시기를 제안 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